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 같은데 그러면 하루 매출 최고 매출 찍었을 때가 7만 원 정도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좀 우리가 매출이 나오고 장사가 좀 잘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그때 없을 때였거든요. 손님 보러 갈 때만이어서. 근데 사장님한테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왔었을 때 제일 첫 위기가 저희가 2007년 5월에 오픈을 했는데 그 해 연말에 이거를 못 넘길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올해를 못 넘기겠다. 이게 문 닫을 계속 수도 있다? 문 닫을 수도 있겠다. 직원들 급여는 계속 나가야 되고 근데 매출은 안 나오고 벌려놓은 거는 많고 뭐 이런 상태에서 힘을 들어 하셨다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2007년 5월에 오픈을 했고 온천장을 그리고 여기가 너무 외지니까 2007년 9월에 서면으로 진출을 했던 것 같아요. 온천장에 손님이 유동인구가 너무 없고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 가서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해서 안 되지만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매장을 하나 냈던 거죠.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우리 커피를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고 커피만 가지고는 힘들겠다라고 해서 와플을 개발해가지고 저희 막 그 셰프님이 오셔가지고 막 도와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계속 그냥 개발하고 투자하고 했었기 때문에 와플을 개발을 했었고 그거를 들고 막 서면 길, 뭐 롯데백화점 광장 이런 데 가서 계속 손님들한테 시식을 돌렸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해 2007년 12월에 이러다가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였던 그때 다음 카페 같은 그 곳에서 서면에 그 와플이 맛있다라고 소문이 조금씩 나면서 그때 와플 때문에 약간 반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면이 벌어서 온천장을 먹여 살리던 약간 그런 다음 카페에 누군가가 올려주신 그분이 은인이군요. 은인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는 조금 순탄하게 갔던 걸까요? 순탄하지는 한 번도 순탄한 적은 없었어요. 이제 온천장에 그 창고를 빌려서 시작을 했지만 그 창고 2층까지 임대를 해가지고 그 창고 위에 2층을 새로 만들어서 해서 2008년도에 증축을 해서 카페 형태가 되었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갑자기 배경이 뭔가 바뀌었죠? 왜 바뀌었죠? 갑자기? 쫓겨났습니다. 촬영이 진행되던 그곳이 이제 저희 교육을 하는 곳인데 교육이 진행되는 관계로 쫓겨났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에 좀 이어서 제가 궁금한 게 처음에 영업이 좀 안 돼서 시음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죠?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서면에 롯데백화점 지하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을 타러 다니는 분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아예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대학교의 시험 기간에 맞추어서 그 매일매일 다른 학교를 찾아갔었어요. 이름도 저희끼리 지어가지고 달려라 모모스라는 이름으로 현수막을 만들고 전 직원들이 이제 아침에 한 8시 정도에 학교마다 뭐 하루는 부산대 가고 다음 날은 뭐 부경대 가고 그 다음 날은 경성대 가고 동명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시험 잘 보세요 라고 하면서 시험 끝나면 모모스 놀러 오세요 이러면서 막 나눠드리고 했었던 거예요. 학교 딱 들어가면 도서관부터 찾고 메인 도서관 앞에서 이제 판 딱 펼쳐가지고 막 커피 나눠드리면서 테이블 같은 거를 이제 들고 테이블 들고 현수막 들고 뭐 보온병에 컵 들고 막 다 같이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렸을 때지 않습니까? 약간 부끄러울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어땠어요? 저는 MBTI도 I거든요. 그 게다가 저는 우리 동네잖아요. 살아온 곳에서 시음을 해야 되고 그 앞에서 이제 테이크아웃이긴 하지만 거의 길거리였기 때문에 얼굴이 계속 드러나니까 엄마 아빠가 조금 초반에는 인식이 커피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도 않아서 좀 엄마 아빠 보기도 민망하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그런데 다 같이 있으면 재밌어서 했던 것 같아요. 맞아. 재밌어서. 제가 만약에 어떤 매장에 근무를 하는데 장사가 잘 안 된다면 선뜻 내가 보온병을 들고 그 현수막을 들고 시음하러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난 직원인데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사장님 그런 걸 되게 잘해요. 네, 맞아. 약간 막 재밌지 않겠나?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 재밌을 것 같다고 하니까 정말요? 재밌겠네요 하고 따라가는 처음에 좀 약간 하다가 막 준비하면서 우리끼리 막 이런 상상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하면서 와 이런 거 진짜 대박 뭐 이렇게 재밌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모모스에서
이 근무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실까요? 각자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한테 힘들었던 시기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온라인 시장이 커지기 시작을 했고 저는 이제 원래 처음 입사 자체가 이제 바리스타로 입사를 했다기보다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2008년에 회사를 입사를 했었어요. 이제 정직원으로 회사를 입사를 했고 이제 온라인 마켓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형태에서 2012년이었나요? 3년이었나? 그때 글과 말과 사진으로 이미지로 표현을 해야 되는 시기가 찾아온 거죠. 시대에. 2012년도에 저 처음 홈페이지 만들어질 때 총 책임자였거든요. 나의 부족함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몰랐어요. 그게 전 지금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힘들었나? 표를 하나도 안 내. 해보겠다라고 또 야심차게 얘기를 했고 우린 또 회의할 때 뭐 이런 거 누가 맡아서 해보겠니 하면 서로 잘 하진 못하면서 서로 해보겠다고. 서로 해보겠다고 또 그러니까 했고 제가 볼 때는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힘들었는지 몰랐어. 저는 그때가 좀 다른 세상으로 넘어왔었던 시기고 2007년부터 한 2012, 3년도까지는 진짜 커피 하나만 보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누군가를 설득시키려고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표현과 다양한 산업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나는 오로지 커피만 생각하고 있었구나를 이제 느끼게 되던 시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나의 부족함을 좀 느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족함이 사실 자존감이 좀 떨어졌던 시기였고 그래서 그때 사실 저는 뭐 미술 뭐 이런 데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때 아마 제가 막 다녔을 거예요. 미술관, 영화도 굉장히 많이 봤었고 박물관 이런 데 좀 많이 다녔다. 네, 맞아요. 원래 책을 잘 안 읽었는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2012, 3년부터 책도 읽기 시작을 했고 나는 대회 때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대회는 꿈을 향해 재밌는 꿈을 향해 네, 이 새로운 걸 하고 정도면 있기 저희 때문에. 온라인몰 홍보가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페북인가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그 콩스님이 올려놓으신 이제 온라인 오픈합니다 뭐 이런 거를 제가 그때 2012년 13년도니까 저는 카페에서 온라인으로 뭔가를 판다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서 막 들어가서 보고 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성과가 좀 좋았나요? 그때 공약을 또 페이스북 아마 보셨으면 또 공약을 보셨을 텐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루 매출이 한 2, 3만 원대 이렇게 나왔었던데 제가 월 매출을 온라인에서 1,000만 원을 찍으면 저희 대표님께 나 차 사주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 미니카페였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기억나요. 사주시겠대요. 근데 이걸 이제 박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기억하시는 대로. 그걸 본 것 같아요. 맞죠? 정확하게 이걸 사주시겠다고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루에 2, 3만 원밖에 판매를 못했는데 개인 페이스북이라든지 오시는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이 있었으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고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는 분들께 모두 손편지를 다 썼었어요. 그리고 받은 날짜에 맞춰서 통화를 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추출하셨는지 맛은 어떤지 취향이 어떠신지 이거를 약간 그때는 고객분들이 워낙 작았으니까 매일 통화하고 매일 손편지를 쓰는 작업들을 몇 개월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찍었죠 1,000.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미니쿠페를 사주시던가요? 말고 다른 걸로. 네, 조금 더 좋은 걸로. 더 밑에가 네, 조금 더 좋은 걸로. 네. 감사합니다. 네. 계약금만 내주세요. 계약금만. 이제 하나를 그냥 사서 주시지는 못하고 계약금만. 네, 저희가 힘들어가지고. 네. 계약금이라도 그게 네, 그럼요. 맞아요. 그거 엄청 컸죠. 맞아요, 그때 당시에. 맞아요. 무리해서. 네, 무리해서 계약금을 네, 네. 해주셨고. 왜냐면 약속을 네, 했으니까. 근데 계약금을 하실 때 이랬어요. 나의 월급이 어느 정도이니까 내가 낼 수 있는 정도를 계산하셔가지고 그 최대치를 계약금을 내주셨죠. 저 같으면은 야 그거 믿었나 임마 이러고 이럴 것 같은데 대표님 멋지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생각보다 빨리 실현이 되고 네. 약속을 지켜주시니까 네. 신뢰감이 있어요. 참 리더군요. 자 그러면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이시니까 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 그게 궁금하거든요. 2009년이 저한테는 첫 대회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전까지는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라는 걸 전혀 몰랐었어요. 그 저희가 2009년에 저희 대표님 혼자 이제 미국을 가게 됐고 그때가 SCAA 컨퍼런스가 아틀란타에서 열렸고 근데 거기에 WBC가 열렸던 거예요. 저희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뭔지. 저희 대표님이 그 대회를 영상을 찍어 오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미국 갔다 오셔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런 대회, 바리스타 대회가 있고 여기 한번 참여를 해볼 바리스타가 있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이제 손을 들었죠. 내가 한번 해보겠다.
같이 드셨잖아요. 조용히 하고 싶었는데. 같이 들었습니다. 해보겠다라고 이제 했고, 저가 그저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그 당시 때는 지금도 아직은 그런 인식이 좀 있을 거예요. 이 커피 만드는 친구들이 그냥 단순한 파트타이머라는 생각을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도 한데, 그 당시 때는 인식 자체가 좀 그런 걸 가지고 있었었고, 특히 저는 뭐 친구 주변에서 많이 반대를 했었다 보니까 그 영상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되게 마이클 잭슨 같았어요. 굉장히 큰 무대에 한 명의 바리스타가 서 있는데 이게 부족함이 없이 너무 가득 차 있고 주변에 몇천 명이 그 한 명을 응원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놓여있는 이 상황과 똑같은 바리스타인데 저기 화면 속에 놓여있는 바리스타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죠. 바리스타라는 이 업의 가치를 내 지인들, 가족들에게 좀 인정을 받고 싶고 좀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대회에 나가야겠다라는 생각보단 저 무대에 서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게 2009년이었고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떨어졌죠. 말이 본선 진출이지 사실 이제 떨어지는 과정을 좀 오랫동안 거쳤었고, 처음 파이널 올라갔을 때 제가 2위로 이제 파이널리스트가 됐었었고, 그 다음에 정말 1등 할 줄 알았거든요. 2등을 했으니까 이제 올라갈 때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올해 챔피언이다 라고 도전을 했는데 3등 2등 그리고 2등 네. 2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때는 이제 진짜 나다. 이제 진짜 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건방지게 사실 한국에서 대회를 준비를 안 했죠. 엘살바도르에 가서 페데리코랑 같이 이제 작업을 했었고, 그때 이제 한국 들어와서 다시 대회에 참여를 했는데 3등을 한 거죠. 마지막 3등을 했었을 때는 그 시연 자체가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시연이었다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 WBC에서 템핑 안 했을 때 현타는 세게 오더라고요. 네. 제가 2012년도에 그 라떼아트 국가대표 선발전 네.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 일산의 킨텍스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억수 안 좋은 버릇이 캠핑하고 나면 바스켓 상을 뒤집었었어요. 그 잔 가루 뺀다고. 근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뒤집고 장착하려고 보니까 비어 있어요, 아래가. 보니까 옆에 떨어져 있고. 킨텍스에서 막 울면서 내려왔던 기억이 나네요. 왜 대회 나갔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저는 그 무대에 서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네. 저의 목표였고, 그래서 사실 저의 꿈은 2018년 그 세계 무대에 카트를 딱 끌고 들어갔을 때 이미 저의 꿈이 이제 딱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었거든요. 네네. 저한테는 이제 커피 이제 바리스타로서의 베스트 모먼트가 그 화면으로만 늘 봐왔던데 내가 지금 이걸 끌고 들어가고 있어? 저 사람이 항상 저기 서 있었지? 이게 딱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그 대회에서 약간 템핑을 안 하면서 결과가 조금은 안 좋은 게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저는 몰랐어요. 진짜 저는 몰랐고. 근데 템핑을 안 한다라는 거는 바리스타 2급에서도 허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리 WBC다라고 해도. 근데 저는 몰랐고 백룸에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9년 동안 그 무대를 밟기 위해서 9년이란 시간을 보냈잖아요. 네. 근데 하필 그 무대에서 나는 왜 템핑을 하지 않았을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템핑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종종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실제로 현타가 빡 오는 게 속상함보다는 제가 추출이 빵 터졌어.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람이 네. 와, 이거 지금 몇천 명이 보고 있지?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라이브로 다 송출되는. 네네네, 라이브 송출이고 보통 이제 제가 9년 동안 영상으로 봐왔던 WBC 영상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내가 딱 버튼을 눌렀을 때 카메라가 파워셋 그쪽으로 샷이 빡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샷 추출되는 게 카메라가 딱 들어오는데 전 터졌잖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 앵글이 딱 생각이 나면서 와, 이거 지금 몇천 명이 보고 있지? 나 이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백룸에 사실 들어갔을 때 진짜 많이 울다가 저희 대표님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있는데,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다 이유가 있겠지.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어쨌든 밖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 내가 빨리 추스리고 나가서 웃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이유가 있겠지, 다 이유가 있겠지라는 이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 그게 되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이유가 있겠지가.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죠. 세계 대회에서 캠핑 안 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 유일하다. 난 유일한 존재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딱 나가는 순간
노템핑걸이라고. 네, 처음이고 유일하다. 노템핑걸 막 이런 얘기를 계속 웃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위로를 한다기보다는 좀 웃고 떠들 수 있었고 놀릴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막 그걸 가지고 막 장난을 치니까 심사위원들과 이제 운영진들도 되게 재밌어하고 막 내년엔 캠핑 꼭 해! 막 이렇게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모두와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만들어졌어요, 사실. 그 다음 연도에 네. 정확한 캠핑을 하시고 네, 맞아요. 챔피언이 매우 정확하게 캠핑을 했고,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에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시연을 준비했다기보다는 네. 사실 제가 2018년 WBC를 준비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로스팅적인 부분이었어요. 나는 바리스타이고 내가 사용할 커피를 로스터에게 계속 부탁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아무리 커뮤니케이션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계속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저도 화를 내게 되어지고 이분도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아가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저는 대회 딱 끝나자마자 계속 로스팅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직접 네, 네. 계속 이제 커피를 볶으면서 왜 이게 실현되지 않았을까를 계속 해봤던 것 같고, 그러면서 2019년도에는 뭔가 멋진 시연을 보여주겠다라기보다는 내가 로스팅한 이 커피를 좀 맛있게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하게 됐었죠. 사실 운인 것 같아요. 사실 대회는 운인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모두가 다 사실 다 잘하잖아요. 사실 모두가 다 잘하고, 특히나 국가를 대표해서 나온 선수들이다 보니까 진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세요. 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바리스타분인데, 그 날의 컨디션과 그 날의 무언가들이 얼마나 운이 따라주느냐가 진짜 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여기가 모모스 영도점입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 저도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오만 대 다 가보는데 굉장히 특이한 매장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매장이라서 직접 한번 이 매장이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고 이런 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공간은 저희가 영도에 오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어요. 사실 로스터리의 확장이 좀 필요한 시기였었고, 온천장은 카페 개념이 좀 더 강하다 보니까 저희가 온천장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좀 시설이나 환경을 개선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 영도 창고를 소개를 받게 되었고, 와 봤을 때는 처음에는 사실 여기에서는 생도 창고를 생각을 했었어요. 생도 창고를 하고 생도 창고만 사용을 하기에는 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 저희가 여기에 와서 이 공간을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은 저희가 이 밖에 보이는 물량장의 이 풍광을 보고, 아 여기가 진짜 부산의 바다가 아닐까를 생각을 해서 여기로 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여기에 생두를 보관을 하고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전시라든지 아니면 공연이라든지 이런 문화를 함께 할 수 있는 형태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있었어요.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스페셜티 한 잔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손에 오게 되는 걸까? 스페셜티로 뭔가 사람을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조금 더 다시 설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두 창고와 로스터리와 뭐 이런 부분들을 고객님들이 전부 전 과정을 보실 수 있게 디자인을 잡고, 오신 고객님들이 커피 한 잔을 그냥 카페처럼 이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커피 한 잔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뭔가 스페셜티의 바이브를 함께 느끼고 이 커피 씬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은 이름 자체를 로스터리 앤 커피바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저희는 조금 더 에너지가 넘치고 이 공간이 그냥 즐거움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봄에는 이 큰 슬라이딩 문을 다 열고 고객님들이 자유스럽게 안과 밖을 넘나들 수 있고, 이 공간에서 음료를 받아서 자리에서 드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바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새롭게 시도를 해본 거잖아요. 네. 일반 카페처럼 주문을 하시고 자리에서 기다리다가 음료를 받아와서 이 담소를 나누고 즐기고 가는 공간이 아닌, 이 공간 스페셜티 커피가 어떻게 보관이 되고 있고 어떻게 로스팅이 되고 내가 먹는 커피 한 잔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산지에서 넘어오게 되었는지 바리스타와 소통을 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끔 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봄에는 조금 테이블도 좀 정리를 해서 뭔가 커피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고 뭔가 매일매일 파티 같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봄이 되면
이제 점점 사람들을 더 부산으로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많이 준비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지만 또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앞으로의 모모스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모모스라는 이 작은 우리 하나의 브랜드 회사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한 잔의 커피가 단순한 카페인, 그리고 단순한 음료 한 잔이 아닌 또 단순한 탄미를 넘어서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갈 수 있는 데에 많이 포커스를 맞출 것 같아요. 이런 한 잔이 어떠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소비 문화를 조금 만들어가고 플러스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미술관을 간다거나 박물관을 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사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하나의 커피 문화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커피라는 문화를 매개로 다양한 아티스트들 또 다양한 브랜드들과 함께 하면서 이러한 부산 분들뿐만이 아니라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컨텐츠나 다양한 문화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매개의 역할을 하는 걸 해보고 싶다, 또 해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커피라는 문화가 더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의 앞으로의 계획은 또 그렇게 있어요. 플러스 이제 부산에만 머문다기보다는 매장을 확대해 나가기보다는 이 부산이라는 도시와 한국의 스페셜티 커피 문화에 대해서 좀 알리기 위해서 해외 활동들을 조금 해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어요. 부산을 지키되 뭐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뭔가 팝업 스토어라든지 멜번에서 팝업, 뭐 상하이에서 팝업. 저희 꿈이에요, 여러분. 네. 네. 태국 방콕에서 팝업 스토어로 뭐 일주일 동안 멋지게 다양한 작가분들과 공간 기획도 하면서 한국의 스페셜티 커피는 단순한 카페인이 아니라 이런 씬을 가지고 있어, 이런 문화적으로 성장하고 있어를 좀 보여주고자 하는 게 또 저희 앞으로의 또 목표이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 안에 지속 가능성, 사람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녹아 있을 거고요. 그게 저희의 작은 저희 회사의 계획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목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플러스 저희가 부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또 부산에서 커피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커피 도시 부산 를 만드는 전 세계에서 커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한국, 그리고 한국 중에서도 부산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또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웨스턴에 좀 쏠려져 있는 커피 씬들을 아시아로 좀 가지고 오고 싶다. 네. 사실 저희가 커피 굉장히 잘 하지 않나요? 맞죠? 기술력도 되게 좋고. 우리나라는 진짜.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시아로 가지고 오고 싶다라는 이제 욕심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너무 재밌네요. 저는 우리끼리만 재밌어요. 진짜. 그런가요? 저는 이제 듣고 있는데 난 아직 멀었다. 나도 열심히 꿈을 향해서 또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 되면 부산에 오시면 꼭 모모스 영도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